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별 생각 없이 이거를 켰어요. 켜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 그냥 뭐,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댓글만 달아주시면 제가 뭘 해달라고 해도 무조건 다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성형 중독을 다뤄달라는데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게 마땅히 모두에게 비난받아야 될 행동에 대한 논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난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저는 성형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저는 쌍꺼풀도 안 했는데 트랜스젠더 치고는 좀 특이하죠. 얼굴에 선 하나도 안 된 트제인이 그렇게 많나? 여튼간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식의 비방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어깨뽕, 가슴뽕이라는 이야기랑 뭐 키높이 신발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싶고 뭐 김건희가 피부를 땡겼니 뭘 했니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박근혜 이야기를 해도 뭐였지? 그때 체움이었나? 하여튼 무슨 피부과인가 성형외과인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튼 소중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뭘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냐면 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봤는데 이제 어제 한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핵고구마입니다. 핵고구마. 와, 고구마도 그런 고구마가 없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수준까지 뻔뻔할 수 있나라는 거를 내가 몇 시간을 이걸 쳐다봐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저께 명태균과 윤석열의 육성 통화 녹음 녹취록이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의해서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왔는데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줬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였더라?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좀 김영선 좀 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뭐 말이 많더라면서 하니까 이제 명태균이 이거 뭐 평생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가 그렇게 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래요. 끝까지 그 주장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거를 주체를 바꾸면 말이 엄청나진다 그랬죠. 문재인이 여론조작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던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뭐 광주 어디에 걔가 민원 후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공천 좀 줘라라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바꿔보자고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언론은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언론이야 뭐 지금도 충분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 말고 제발 조중동이라도 좀 보라고. 옛날엔 조중동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보라 했는데 이젠 왜냐하면 조중동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나는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 정당의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다음에 나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다른 걸 느낀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느낀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도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지 않을 건데 이걸 실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침몰하는 배인 걸 우리도 알고 쟤네들도 아는데, 그래서 쟤네들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서 정신 차리고 배는 침몰시키고 자기네들 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걔네들 침몰하는 배 난간 붙잡고 있어요. 이거 침몰하네, 이거 침몰하네, 입에 튼튼해, 입에 튼튼해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나는, 자,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많고 김건희의 구속 사유도 말도 안 되게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정치를 할 줄 모르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대통령을 처음 보셔서 그렇다. 우리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근데 국민이 몰라주시니 그걸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정 뭘 열심히 해서 나라가 이끌어진 않는데.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1월 2일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최하는 집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어요. 하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태는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들은 결국에는 머리채 붙잡혀서 끌려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벌어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 판사 검사들도 정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정권 끝났다는 거 그 사람들도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단 한 가지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든지 무죄 안 나오면 항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상황도 올 가능성이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상황도. 국정이 나아질 가능성 제로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구속될 가능성, 또는 구속까지도 필요 없지. 쟤네들은 어떻게든 들어서 뭐든 기소할 수 있는 거면 소설을 쓰든 뭐든 해가지고 형량 나오면 재수고 식으로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피상호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쟤네들 지금 그거 바라는데 어차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들도 바보는 아닐진데, 지금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건데 왜 저렇게까지 실드를 치지?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 지금 그 영상에다가 이거 정확한 상황을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내가 실드를 치지. 상황을 알아야 실드를 치지.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실드를 치라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관한 이슈가 터졌을 때 해명을 낼 때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은 것도 많대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대통령이 통화했냐 안 했냐? 이 통화 사실 진짜냐 아니냐?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진짜냐 아니냐를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행정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모두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모든 국정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충분히 가능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뉴스타워터, 뉴스타파, 그런, 김어준 민주당 쪽에서
계속 제보를 받아서 조국혁신당 이런 쪽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더 큰 걸 뻥뻥뻥뻥뻥뻥 터뜨려가지고 저 끌어내리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싸워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집중 집회가 아닌 부산 집회가 있으면 저는 진짜 별일이 없으면 갑니다. 근데 왜 올해는 집회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좀 부산역이래. 부산대에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항상 서면에서 했었는데 서면에 하는 날 가는데 너무 멀리서 하면 저는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 뭐 30분 있다가 오려고 가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가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튼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 트위터랑 그 인스타에다가 이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집회에 제가 나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장면은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윤석열 사태나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역사에 크게 남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 근데 그게 평화적 시위, 그리고 그 평화적 시위에 의한 정권교체. 그거는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크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역사책에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배웠어. 그래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일이 생긴다고 쳐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 나는 그때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건 거예요. 요즘 이제 20대 초반 애들은 2002년 월드컵 모르잖아. 근데 우린 그걸 20대 때 겪었잖아요. 그럼 한 번씩 물어보면, 야, 나도 길거리 응원했지. 빨간 옷 입고, 야, 그때 날렸는데, 뭐 태어나기 전에 그건 모르지. 이런 말 신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박근혜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하면, 나도 거기에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금도, 윤석열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어요. 뭐 내가 나간다고 뭐 탄핵이 되고 내가 안 나간다고 탄핵이 안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도덕책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창한 이유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기적인 이유예요. 내가 더 좋다고 당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분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집회 말고 지방에서 집회하는 주최 측은 이거 제발 좀 검색 좀 쉽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검색이 안 돼, 포털 사이트에서. 이거 거의 한 10분 넘게 검색을 해야지 위치랑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이거 좀 검색되기 쉽게 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채널이나 뭐 사이트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요.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좀 이제 드디어 행동의 시기가 왔고, 뭐 이미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의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과 어제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로 나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답이? 이제는 진짜 모든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거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빠지네요. 어젠 신났었는데. 국정감사가 너무 고구마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인사도 지금의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필요한 인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여론 때문에 인사가 물갈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여러분, 독립기념관 관장이 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어, 독립기념관 관장이 뉴라이트가 필요한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인사를 했나 봐요. 대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분, 노조를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 김문수예요. 그 사람도 절대로 정치를 계속하면 안 될 자입니다. 그 태극기 집회 보면 김문수도 되게 좋아하던데, 그 사람들. 하여튼 희한해. 하여튼 고용노동부에서 노조를 극혐하는 장관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사람을 기용했나 봐요. 그리고 MBC 노조에 의해서 거의 물러남을 당한 노조를 박살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언론을 편향화시키려고 하는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어요. 정말 필요했나 봐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아니지. 이번 국회 구성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윤석열이 가장 제거하고 싶었던 이재명은 목에 칼을 맞고도 살아 돌아와가지고 김대중 이후 가장 압도적인 당의 지지를 받는 거대 야당의 대권 주자예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이 85%였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가지고 수사받다 자살해라라는 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했던 조국 대표는 당 대표가 되어서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그러니까 올렸는데 임명을 안 해가지고 7개월을 끌다가 임명을 못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못된 최민희는 과방위원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상황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요만큼 하려고 했던 야당 정치인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만큼이 돼서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상황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위의 조국 대표님,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님 보면 정말 그런 웃음이 납니다.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핵사이다이긴 한데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조국 대표님 보면 참 세상 일 참 모른다, 참 재밌다. 아니 백면서생 문재인 최측근을 거의 죽여놓으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든지 자살을 하든지 구속이 되든지 셋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정투력 높은 파이터가 돼가지고 당 대표가 돼서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재판적인 사건이 자기 딸이 대학원 때 장학금 받은 게 그거 장학금 아니고 그 대학교가 너한테 준 뇌물이야. 그래서 넌 뇌물죄로 감옥 가야 돼 하고 기소한 거거든요. 무죄 되겠죠, 뭐. 말했죠. 검사나 판사들 중에서 정치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박근혜 탄핵 때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유도 그 법관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길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촛불 집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를 안 가봤어요. 근데 서면 집회만 나가도, 부산 서면 집회만 나가도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욕 한마디 안 나오고 폭력 사태 아무것도 없고 끝나고 나면 쓰레기 다 주워가고, 거기 연단에 오른 뭐 가끔은 정치인이 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연설 끝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리를 메워서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 집회가 끝나면 근처에서 생맥주 한잔 하시고 옷도 한 벌 사고 맛있는 거도 좀 드시고 가시라 하면,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다 해서 사람들 다 그 동네에서 뭐 먹고 가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시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위대한 시민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민의식에 동참해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요. 재미도 있고.
광화문 집회가 더 재밌긴 하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나같이 주말에 못 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쉬는 분들은 그거 뭐야 그 후원금 내면 버스 대절한 걸 탈 수가 있어요. 그때 박근혜 때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이거 실제로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던데 광화문 집회를 하면 그 옆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태극기 집회는 버스가 공짜예요. 말했잖아요. 나 그거 관제데모라고. 그 할배들 공짜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청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거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러면 훌륭한 젊은이들에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광화문을 가는 거야. 내려올 때도 이제 광화문에 있다가 다시 태극기 집회 쪽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온대요. 그런 글이 그때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인터넷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대략 정신이 아득해져요. 뭐 여튼 이제 행동의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그리고 올겨울 그렇게 많이 안 춥대요. 그리고 난 추워지기 전에 끌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언론 유튜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이거 나는 11월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안에 결론이 나면 지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탄핵 정국에 들어서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긴 싸움이 돼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탄핵 재판이 돼야 되고 그러면 탄핵 재판을 하는 대법관들이 여론을 알 수 있게 시민들의 분노를 알 수 있게 그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가줘야 돼요. 이게 180일 정도 되거든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딩을 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회를 밝히고 내일은 어떤 걸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 정치 유튜버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하는데 여튼 오늘 국정감사를 보고 그냥 마음이 좀 무겁네요.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고요. 알림은 저는 바라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대부분을 아침 일찍 시간에 올리기 때문에 늦잠 주무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하지 마세요. 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